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 시청자분들께서는 독일이라는 나라를 떠올려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뭐, 그렇죠. 맥주가 맛있는 나라죠. 그리고 또 축구를 잘하기도 합니다. 그죠? 월드컵에 우승한 적이 한 번도 아니라 여러 번이 있어요. 자, 독일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자동차도 잘 만들어요. 독일의 대표적인 고급 자동차 브랜드인 뭐 벤츠, BMW, 우리 남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죠. 아우디 같은 경우에도 유명합니다. 자, 그리고 좀 이것보다 이거는 이제 약간 프리미엄 브랜드고 대중적인 자동차로는 어떻습니까? 판매량과 판매 대수가 많은 걸로 따지면은 또 폭스바겐이 있어요. 이 폭스바겐 그룹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또 일반 소비자들에게 인지도가 조금 떨어질지는 몰라도 실제 그 판매량과 회사의 규모 자체에 있어서는 굉장히 거대한 기업입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도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폭스바겐 그룹이죠. 자, 그래가지고 요약하자면은 뭐 그렇습니다. 독일은 전통적인 선진국 산업 강대국입니다. 맥주도 잘 만들고 자동차도 잘 만들고 못하는 게 없어요. 두 번의 세계대전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매번 그 힘을 그러니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섰던 나라고 저력이 있는 나라죠. 그리고 지금도 영국과 프랑스와 더불어서 어떻습니까? 유럽에서 그야말로 가장 큰 경제 대국입니다. 경제 규모가 유럽에서 제일 커요. 자, 영국, 프랑스, 독일 이 세 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과거 제국주의 시대 어떤 역사를 공부할 때도 이름을 수도 없이 듣는 서구 열강의 상징과도 같은 이름일 겁니다. 그죠? 특히 독일 같은 나라는 고도로 발달한 산업, 공업, 제조업을 또 자랑을 합니다. 금속 가공 정밀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죠. 이 독일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그리고 또 세계적인 대기업 브랜드들이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대기업 브랜드들이 정말 정말 많아요. 대기업이 많은 나라가 그 경제가 튼튼한 나라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도 많은 나라고요. 자, 참고로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당대표인 이재명이가 과거에 뭐라고 했냐면 독일은 유명한 세계적인 메이커가 없다. 중소기업들이 강하다라는 희대의 헛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이 그러니까 독일의 유명한 세계적인 메이커 브랜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동차 기업만 떠올려봐도 웃음이 나오죠. 그 멍멍이 소리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저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음 대통령을 한 해 만에 이딴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이 불쌍한 나라의 현실이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이미지 속의 독일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뭔가 강력한 모습이고 스포츠도 잘하고 경제와 산업도 고도로 발달해 있고 그런 약간 좀 잘 나가는 나라, 우리보다 뭔가 윗급의 나라, 강대국인 어떤 멋진 모습을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독일도 나름대로 내부 사정이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독일도 내부에서 흔들리고 있는 게 최근에 또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독일의 바보 지수로 어떤 게 있냐면은 바로 탈원전 정책이 있어요. 탈원전. 자, 독일 상공회의소 연합회에서 최근에 자국의 그러니까 독일의 기업들 3,300여 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돌린 결과 약 40%에 달하는 정말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엄청난 비율의 기업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앞으로 독일 내에서 생산 시설을 축소하고 싶다. 혹은 생산 거점의 해외 이전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독일 내의 생산 기지를 축소하거나 아예 해외로 나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기업들이. 이게 불과 2년 전이 2022년만 해도 16%밖에 안 됐습니다. 독일 안에서 사업할 만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작년이 23년에는 31%, 올해 24년에는 40%로 최근에 그러니까 몇 년 새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데이터랑 맞아 떨어지냐면은 그러니까 독일이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사실 그 전에서부터 피해는 누적되어 오고 있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게 벌어지면서 딱 저 무렵부터 독일의 에너지 가격이 폭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부담이 이제 기업들이 허리가 휠 정도라는 겁니다. 16%, 31%, 40%가 불과 그러니까 1, 2년 만에 이만큼 폭증했다라고 하면 절대로 이게 만만하게 쉽게 볼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나라의 지도자라면. 자, 독일에서는 그러니까 한때 이 아줌마 메르켈이 장기 집권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양반이 했던 대표적인 바보짓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이라는 겁니다. 탈원전을 되게 이 사람이 고집을 했어요. 이 장기적인 탈원전 정책은 독일의 민간 산업 부분에 걸쳐 가지고 그야말로 산업 에너지 전반의 가격을 그야말로 폭등을 시켰습니다. 당연히 생산 지수가 파멸적으로 박살이 나겠죠. 생산 비용 원가가 높아지면 제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니까요. 그 생산 지수를 파멸적으로 만들어 버리면서 그야말로 독일의 제조업 근간을 이 사람이 박살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별 생각 없이 대충 착하고 선하고 미디어에 있어 보인다라는 이유로 어떤 짓을 했느냐? 무슬림 난민들을 쉽게 받아대다가 독일 내의 그 시민들, 독일 내에 있는 국민들의 안보와 치안이 박살이 났죠.
그러다 보니까 독일 내에서 그에 대한 반발 심리도 나오죠. 거기도 상남자들이 없는 나라가 아니죠. 그러니까 나 자신과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또다시 우경화의 바람도 불고 있다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그런 뉴스 다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게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돌고 돈다라는 거예요. 자업자득 아니겠습니까? 보면은 인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당대에 대충 그렇게 언론에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이미지나 권위 이런 것들이 그것만 보고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수많은 조직들에 밀어주기로 한 인기 정치인이 탄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한동안은 뭔가 되게 있어 보이고 대세 같아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그런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할지언정 절대로 그 사람의 내면은 똑똑하지가 않은 경우가 굉장히 현대사회에서는 많다라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탈원전을 하면서 독일의 전기요금 에너지 생산 비용 부담은 굉장히 가파르게 높아졌습니다.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좌파 언론들이 있는데 높아진 거 맞아요. 자, 유럽을 통틀어서도 그런데 독일이 어떻습니까? 워낙에 대표적인 경제대국이기는 하죠. 선진국이고 그동안 축적해놓은 자본과 역량이 워낙에 있기 때문에 짬밥으로 버티고는 있습니다만 탈원전을 고집하면서 그러니까 쓸데없는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거는 탈원전을 하지 않았으면 이 정도의 피해나 생산 비용 부담을 안 겪을 수 있었다라는 거야. 자, 여러분들도 그래가지고 뉴스 기사가 기억나실 거예요. 유럽이 그러니까 특히 독일 같은 나라조차 뜬금없이 겨울에 추위에 떨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 기사 여러분들 기억날 겁니다. 그죠? 2년 전에 이럴 때 러시아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의 어떤 갈등을 빚은 그 사태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서방 세계 그 자유진영 국가 미국을 위시해 가지고 어떤 유럽 국가들 정확히는 그러니까 유럽에 그러니까 러시아가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해주고 있던 그 천연가스의 공급을 끊어버렸죠. 그러니까 난방비가 폭등하면서 유럽 전역이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이 유럽이라는 나라들이 되게 멋있고 낭만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게 얼마나 허약한 모래 위의 성이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툭하면은 독일 같은 나라에서 그때 당시에 그래갖고 뉴스 기사가 어떤 게 나왔냐, 단전되고 단수가 속출했다고 하죠.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기억력이 좋은 분들, 우리 좀 똑똑하신 분들은 약 2년 전인 2022년의 뉴스 기사가 기억이 나실 것도 같아요. 어떤 거냐면은 독일 사람들이 갑자기 나무를 활발하게 베고 있는 거, 마을에 큰 나무를 베는 거, 중세로 돌아간 느낌이다. 뭐 이런 것들. 독일에서 장작이 불티나게 팔린다. 나무 보일러가 그렇게 잘 팔리고 있다. 화목 보일러 이런 것들. 그런데 그러니까 독일 국민들이 나무를 많이 쓰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장작조차 가격이 이 똑같은 2022년인데도 1월부터 8월까지 가격이 가파르게 폭등을 하죠. 거의 2배 가까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나무를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떼냐? 에너지가 가격이 비싸지니까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말로는 친환경이니 재생에너지니 떠들었지만 실제로는 이게 현실이라는 거지. 실제로는 러시아의 값싼 천연가스에 대충 의존을 하면서 그걸로 탈원전을 했던 거를 땜빵을 하면서 버티고 있다가 남의 나라 화석연료 사와가지고 팍팍 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친환경 파리하고 그 유럽의 그런 어떤 잘난 이런 것들에 PC주의에 춤을 추던 애들이 현실에서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러시아가 어떤 외교 안보적인 요인으로 자기들의 어떤 가스관을 걸어 잠근다라고 으름장 놓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전 유럽이 허약하게 벌벌 떨게 된다라는 거예요. 추위로든 어떤 국가 건강 측면에서든 그죠? 국가 산업의 생산 지수가 하락하고 경쟁력이 하락하고 두고두고 발목을 잡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탈원전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럴 일이 없었고 그렇다 약간 부족함이 있다고 할지언정 어떤 그 피해가 최소화가 됐겠죠. 원전이라는 대체제가 있었다면. 왜 탈원전을 하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독일의 기업들이 왜 나라를 떠나고 싶다라고 하는지 여러분들도 이해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에너지 비용이 높고 에너지 수급의 인프라조차 무르르듯 콸콸 흘러야 되는데 이게 불안정해. 내가 막 이렇게 제철소라든지 대규모 어떤 중후장대한 중공업을 일으키는데 툭하면은 정전이 될 것 같고 불안해. 에너지 수급 인프라가 불안정한 이런 나라에서 그 피해를 감수하고 대규모 첨단 산업이다, 제조업이다, 자동차 산업이다 여러분들이 굴릴 수가 있겠습니까?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안 좋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메르켈 후임으로 들어왔던 후임 정부가 한숨 쉬는 거 한번 보세요. 우리 정부는 지금 메르켈이 지난 16년 동안 실패한 에너지 정책을 그 메르켈이 고집을 했고 그 상황을 불과 우리가 몇 달 안에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다. 그죠? 이런 거를 지적을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저거 그리고 여러분들 비슷한 소식을 다룬 다른 뉴스 기사도 찾아보면은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무슨 표현이냐면
과거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옛날에 십수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탈원전 정책이 인기가 있던 시절이 있었죠. 분명히 유럽에서도. 그리고 메르켈 정부가 인기가 많았으니까 장기 집권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탈원전이라든지 메르켈 정부에 대한 지지세 같은 것들이 사회적인 합의가 그때는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던 시절이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독일 국민들이 틀렸던 거 아니야. 포퓰리즘에 휩쓸려가지고. 제가 아까 하던 말이 그러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언론이라든지 여러 이해관계 조직들의 필요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여론이 있다니까요. 이게 대세다라고 사람들에게 주입하는 잘못된 여론이 있다고. 만들어진 여론. 여러 이해관계 조직들의 입맛에 따라서 만들어진 여론과 민심을 등에 업고 별 생각 없는 대중 인기 영합주의적인 포퓰리스트가 그때그때 사회의 지도자로 떠오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장기 집권을 성공할지는 몰라도 그게 나라, 국가 미래 장래에 과연 올바른 방향이냐? 아니죠. 그 대가는 뼈가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몇 년 전 우리나라도 사실 똑같은 일을 겪었죠. 문재인을 통해서 그런 일을 겪었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벌써 2년 만에 한 2년 만에 그걸 지금 다 잊어버리고 있죠. 그때의 분노를 말이에요. 전임자가 이런 식으로 한 나라의 에너지 산업의 근간을 박살내 놓으면은 다음 사람은 그 뒷수습이 너무나도 몇 배로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미노라든지 돌탑 같은 걸 쌓으면 어떻죠? 돌탑을 쌓는 것보다 무너뜨리는 게 훨씬 쉽습니다. 2022년 당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보고 이런 소리를 했어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비판을 하고 우리한테 시비를 거는데 그러면은 탈원전 노선을 걷던 전 세계가 바보라는 거냐 이딴 소리를 자기들은 했습니다. 좌파들 궁지에 몰리면 할 줄 아는 게 저런 거죠. 전 세계가 바보냐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바보냐 그냥 물타기 하는 거죠. 다수결의 느낌으로. 그런데 팩트부터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네 맞아요. 전 세계가 바보짓을 한 겁니다. 정확하게는 당시 좌파가 장악했던 유럽의 전반적인 기조들 유럽이 그러니까 바보짓을 하는 나라들이 많았죠. 그리고 문재인이가 집권했던 한국이 그 몇 년 전 그때 당시에 탈원전이라는 두고두고 역사에 남을 바보짓을 했던 게 맞다라는 거예요. 탈원전을 하면 안 됐지. 그 피해를 대한민국도 겪고 있고 독일도 겪고 있잖아. 두 나라 다 그래도 어느 정도 축적되어 온 어떤 자본과 역량과 국가 총력이 있으니까 버티기는 버티는데 쓸데없는 피해를 수십조 원 이상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그거잖아. 그 돈을 절약하고 세이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계속 국가 재정은 항상 부족하기 마련인데 문재인은 탈원전 고집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수십조 원 단위의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뉴스 기사는 수도 없이 찾아보면 많아요. 물론 기준에 따라서 금액은 왔다 갔다 하지만 기본이 수십조 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문제는 저런 47조 원에 달하는 저 거대한 피해액들을 그러면은 누가 책임지고 누가 갚을 거냐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자기 개인 지갑에서 10,000원짜리 꺼내가지고 갚아줍니까? 아니죠. 결국 국민들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살아갈 날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우리 젊은 세대는 훨씬 살아갈 날이 많죠. 앞으로 50년 60년은 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도. 훨씬 더 살아갈 날이 많은데 우리 나와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저거를 갚아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린 빚진 적이 없는데 살면서 쓸데없는 손실 아닙니까?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 비용이 무려 47조가 넘어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도대체 왜 저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저 같은 일개 개인 유튜버조차도 탈원전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이 나라에서 저게 정말로 거대한 재앙으로 돌아올 거라고 몇 년 내내 떠들었죠. 유튜버분들 중에서 탈원전 정책은 제가 아마 거의 제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대한민국 유튜버분들 중에.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한 나라의 어떤 국가 지도부가 유튜버보다 안목이 못하다라는 게 얼마나 그게 사실 비참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일개 네티즌들보다 못하다라는 게. 네티즌 분들 중에서도 우파 네티즌 분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비판한 분들이 많이 있었죠. 자, 결국은 그러니까 화석연료 아니면은 원자력이 아직까지도 국가 에너지 산업으로는 근본적인 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인위적으로 줄여버리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가격도 비싸고 국제 시세 그 가격 변동성도 심한 해외 지하 자원들 화석연료의 수입에만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은 지하자원이 풍부한 나라입니까? 부족한 나라입니까? 그렇죠. 부족하죠. 지하자원이 거의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초등학생들도 아는 상식입니다. 그죠? 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시절에도 한국은 지하자원이 부족하다. 지하자원이 없다. 이런 거를 수도 없이 배웠다고. 그러니까 채산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쓸데없이 사실 지하자원의 종류는 많은데 물량이 너무 적다고. 광산을 개발하고 만들려고 하면 그 비용이 더 든단 말이야. 땅 파는 비용이.
자원을 채굴해가지고 파는 비용보다, 그죠? 그러니까 한국은 크게 봤을 때 지하 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죠? 초등학생들도 아는 상식이에요. 선천적으로 그러니까 타고난 피지컬은 재능은 그러니까 개뿔도 없는 나라란 말이야. 이 나라가 지지리도. 그런데 지하 자원도 개뿔도 없어. 근데 해외에 그러면 원료를 수입해 와가지고 재가공해서 제조업 수출로 무역으로 먹고 사는 게 이 나라야, 그죠? 그러면 이 나라에서 풍부한 산업 에너지 동력이라도 저렴하게 땡겨 와야 되겠죠. 이 제조업 수출업을 굴리기 위해서 그 전기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풍부하고 값싼 에너지 동력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던 게 원자력이죠. 그런데 이걸 갑자기 사상의 이념에 미쳐가지고 탈원전해버리면 그 누가 때울 건데? 문재인 씨가 그 늙은 다리로 그 새 같은 학다리로 그러면은 지가 자전거로 뭐 발전기 돌려갖고 국가에 전기 될 겁니까? 탈원전하면 전기를 누가 될 거냐고. 결국 세금 때려박아가지고 해외에서 값비싼 천연자원 수입해 오는 게 다잖아요. 그 에너지 수급이 감당이 되냐라는 겁니다. 그 비용 감당이 되냐고. 국가 재정이 적자를 보잖아. 전기요금 5배, 10배 올릴 거야, 국민들 상대로.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탈원전 왜 하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지고 한전의 적자가 심해졌다라는 식으로 좌파들이 말장난을 하는 애들이 있는데 애초에 탈원전을 안 했으면 되잖아. 원자력 발전을 해마다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발맞춰서 니들이 반대를 안 하고 2008년 이명박이가 집권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도 거의 이제 뭐 한 15년, 2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러오는데 그 긴 시간 동안 해마다 우파 정부 발목 좀 잡지 말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던 그때도 니들이 탈원전을 하지 말고 해마다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발을 맞춰서 원전을 제때제때 신규 원전을 팍팍 늘려왔더라면 그런 지출 비용을 쓸데없는 지하자원 수입하는데 값비싼 LNG 천연가스 수입하는데 들어가는 국민들의 세금 지출 비용을 줄일 수가 있었다라고. 원전을 했으면 쓸데없는 지출 비용과 적자를 격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게 똑똑하고 현명한 정부 아니에요? 그게 올바른 정치 아닙니까? 좌파 언론들이 이제 와가지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한 적이 없다는 이 개소리하고 말장난을 하는데 말도 안 되죠. 멀쩡한 원전들 멈춰 세웠잖아. 무슨 탈원전을 한 적이 없어. 그리고 늘리지도 않았지. 신규 원전 백지화하고 발목 잡았잖아. 공사 중단시키고 건설되는 거. 무슨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장난하는 거지. 지들도 원래는 탈원전 하고 싶었는데 여름에 해마다 여름에는 더우니까 우리나라가. 여름에 대규모 정전되고 블랙아웃 올까봐 있는 원전 보수 정확하게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보수 정권들이 만들어놨던 원자력 발전소를 지가 있는 거를 마지못해서 돌린 거 아니야. 전 국민들 블랙아웃 대규모 정전 블랙아웃 현상 오면 자기 정권 지지율 개박살나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탈원전을 한 적이 없다라는 뻔뻔한 거짓말을 좌파들은 이제 와서 한다라는 거죠.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기름이 펑펑 솟아오르는 세계 최대의 산유 국가 사우디가 있죠. 또 세계 최강대국이자 경제 규모가 유럽을 다 합친 것보다도 거대한 나라 미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력하고 부유한 나라들이 왜 원자력 발전을 채택하는 걸까요? 두 나라 다 산유국인데. 그렇죠. 간단하지 않습니까? 가성비가 원전이 좋거든. 대량의 국가 에너지 동력 전기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데 있어서 효율과 비용이 원자력 발전이 넘사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런데 탄소 배출량도 원전이 제일 적어요. 환경 파괴도 가장 적다라는 겁니다. 자, 기억력이 좋은 시청자분들은 2년, 3년 전에 이거 미국이 엄청나게 추웠다라는 뉴스 기사 당연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임팩트가 있던 뉴스 기사죠. 자, 저기 보면 여러분들 저 색깔이 칠해져 있는 지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저기 보면은 가운데 여러분들 파란색이 있습니다. 그죠? 저게 춥다라는 뜻이에요. 겨울에. 저기 자세히 보시면은 파란색의 온도가 그러니까 영하 20도, 30도 이하를 가리키는 엄청난 기록적인 한파인데 문제는 그 한파가 북극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남부 텍사스까지 굉장히 깊게 내려가 있는 이례적인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죠? 저게 그거예요. 자, 기록적인 한파로 그래서 미국에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풍력 발전기의 모터가 얼어붙죠. 그리고 흐린 날씨와 눈보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태양광 시설들도 싸그리 마비가 됐어요. 전기 생산이 안 돼. 무용지물이 되니까 온 나라가 박살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때 고생을 했다고 사람들이 추워가지고. 그나마 얼마간 있던 원자력 발전소들 덕분에 최악의 사태는 막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원자력 발전소는 날씨나 기후에 상관없이 어떻습니까? 뭐 날씨가 흐리고 눈이 오면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가 안 나옵니까? 아니죠.
원자력 발전소는 날씨나 기후에 상관이 없이 연료 봉만 일단 만들어 가지고 꽂아 넣으면은 1년 365일 내내 밤이건 낮이건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기를 안정적으로 생산을 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조차도 그래가지고 오죽했으면은 좌파 기후 어젠다의 역설이라고 이런 지적을 했어요. 그나마 원전 덕택에 최악의 블랙아웃 사태는 막았다라고 평가를 했을 정도입니다. 말 다 했죠.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하고 태양광 하겠다랍시고 멀쩡한 산을 다 파헤치고 밀어버리는 거. 그래가지고 저 산을 다 파헤쳐가지고 툭 하면은 비가 올 때마다 산사태가 나고 토양과 식생이 쓸려 내려가던 것들. 저거는 친환경입니까? 아니죠. 풍력 발전기 어설프게 그 좋다 만들어 봤는데 실제로는 그게 어떻습니까? 가격이 저렴합니까? 절대로 안 그래요. 저 시설을 돌리는데 전기는 얼마 안 나오는데 유지 보수 비용이 엄청납니다. 자, 바람이 강하게 안 불면은 또 발전 효율도 안 나오죠. 변동성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에너지 생산량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된다고. 그때그때 다르잖아, 바람 같은 건. 우리나라가 또 저런 발전을 하는데 뭐 일조량이 풍부하고 태양광 그죠? 우리나라가 1년 내내 뭐 일조량이 풍부하고 황사도 없고 뭐 비나 눈이 안 내리고 1년 내내 뭐 사막인 지형이라도 있는 게 아니고 바람이 그렇게 또 잘 부는 나라도 아니죠, 딱히 이 나라가. 변동성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회전하는 풍력 발전기에 거대한 팬에 그리고 또 새들이 부딪혀 죽는 게 그렇게 많다라고 하죠. 전 세계 1년에 수백만 마리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미국만 해도 그 정도 된다라고 하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 그러면은 과연 친환경입니까 이게? 생각 잘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친환경은 둘째치고 발전 효율이 일단 안 나와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비용이 비싸다니까. 미국의 기록적인 텍사스까지 한파가 들이닥쳤을 때 무슨 일이 생긴지 잊었습니까? 모터가 얼어붙고 하니까 안 되잖아. 날씨와 기후가 안 맞아떨어지니까 전기 생산을 못 하잖아. 국가적인 단위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국가의 근간 에너지원으로 주력 에너지 산업 동력으로 쓰기에 풍력, 태양광 같은 소위 친환경 파리들은 수지 타산이 안 맞다라는 겁니다. 비용이 안 나와요. 적자를 본다니까. 누군가는 그럼 그걸 손해를 보면서 메꿔 넣어야 돼요. 들어가는 게 더 많다니까 생산되는 것보다. 지속 가능하지가 않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정말로 나쁜 짓을 했던 게 뭐냐면은 쟤네들이 탈원전 고집하면서 나라 안에 원자력 인재들이 그동안 해외로 많이 유출이 되었고 베테랑 엔지니어들이 그리고 카이스트 원자력 학과의 학생들도 몇 년 동안 신규 학생들 모집 인원이 미달이 나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후진 양성이 안 되죠. 인재의 공백이 생기잖아. 인력 풀에. 그러면 이 공백을 다시 막아놓고 메꿔넣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수고와 노력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 바보 같은 짓거리를 왜 합니까? 탈원전 도대체 왜 했냐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독일의 탈원전 정책, 유럽의 어떤 탈원전 정책 노선들을 비판을 하다 보니까 또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국에서도 사실 비슷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가 딱히 바깥으로 샌 것도 아니죠. 자, 한국 사람들은 보통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유럽이라고 하면은 막연히 무조건 선진국이다.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하는 거는 무조건 다 옳다. 이런 것들이 한국 사람들이 좀 강합니다. 그죠? 근데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은 스스로 생각하는 힘, 사고하는 힘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기 스스로 좀 주관적으로, 주체적으로 생각해 볼 줄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약간 자기 스스로 생각을 안 하고 빨리 정답을 알려줘. 이게 다수설이야? 이게 정답이야? 오케이, 나는 그러면 이 세련돼 보이는 대세를 따라간다. 이런 게 강합니다. 자기 생각이 부족해요, 한국 사람들은. 최근에 와가지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뭐 그렇습니다. 뭐 물론 PC주의라든지 좌우 이념 갈등 같은 게 심화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그 좌파들이 득세하고 잘 나가는 이런 것들에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에 대한 반발 심리로 우경화의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죠. 사람들이 반발감을 느끼는 거야. 과도한 그들만의 억지 정치적 올바름에 이제 사람들이 반발감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그런지를 한번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입체적으로. 좌파들이 말하는 그런 정책들, 꿈같은 헛소리들이 어때요? 현실이랑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피해를 준단 말이야, 현실에. 우리들의 삶에. 국민들에게. 정부가 적자를 본다니까요. 그 대가리 꽃밭 같은 소리들은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니까. 적자가 수십조 쌓이기 때문에. 누가 감당할 거냐고, 그 빚은. 누가 갚을 건데. 전기요금, 국민들의 전기요금을 3배, 5배, 10배 올릴 거냐고. 그렇게는 모두가 살 수가 없잖아요, 모두가. 그 슬로건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그저 그럴듯하고 아름다운 소리만 늘어놓는다라는 거예요. 학 100번 양보해가지고 나이가 어린 학생들은 그런 꿈같은 소리를 할지도 모르지만 20살 이상 어른은 현실도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
문재인이는 그래가지고 탈원전 정책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로 두고두고 어마어마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독일도 그리고 한때 바보짓을 했고 이제 와가지고 그 바보짓을 수습하기 위해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리고 한국이나 이런 정말로 쓸데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주말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